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윤자 세무사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25년 법인세 신고 대비해서 세무조정할 때 좀 중점 사항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세무사입니다. 일단 좀 목차들을 우선 먼저 살펴보면요. 24년에 개정이 돼서 지금 시행되고 있죠, 이미. 그런데 다시 한번 개정세법들의 중요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의에서는 법인세법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 개념들 그리고 세무조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요즘 워낙에 뭐 유튜브든 어디든 그 가족법인 만들어서 부동산 임대업을 빌딩 사서 부동산 임대업을 해라. 그러면 소득에 대한 법인세 세금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라고 소개들을 많이 하고들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법인을 만들어서 부동산 임대업을 한다면 법인세법에서는 어떻게 또 취급을 하는지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좀 거래할 일들이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세법에서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거래를 이제 계산을 부인하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법인 소득이 입금해서 송금을 차감해 소득 금액을 계산하잖아요. 그런데 그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요 손금이라 함은 업무와 관련된 손금만 인정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다한 경비, 그 다음에 또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가 혹시 여기 들어가 있느냐, 그렇다면 세법에서는 손금 불산입하겠다라고 하는 규정들이 있어요. 그러한 내용들을 좀 순서대로 볼 겁니다. 네, 이번 1차 1회 강의차에서는 우선 개정세법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잉여금을 자본 전환할 때 과세 범위를 합리화했다 돼 있는데요. 상법상 자본준비금, 우리 자본잉여금이라고 하죠. 얘네들은 그 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면서 같이 납입한 돈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주주가 투자한 돈, 주주 몫이죠. 따라서 이 자본준비금을 이용해서 무상주를 발행한다든지 하는 자본 전입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주주의 몫이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이렇게 이름 달려있던 게 자본잉여금이 자본금으로 이름이 바뀌는 것밖에 안 된다. 따라서 주주에게 뭐 재산이 더 증식되는 효과는 없다. 그래서 그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자본 잉여금을 재원으로 해서 자본 전입하는 경우에는 배당으로 의제해서, 왜냐하면 주주에게 재산적 이익이 부여됐다라고 세법에서는 판단하기 때문에 의제 배당으로 과세했는데 거기 한 가지를 더 추가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 상환 우선주의 경우에 이 상환할 때는 반드시 그 이익 잉여금을 재원으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경우에 주식 발행 초과금을 재원으로 그 무상주를 자본 전입하는 경우에는 의제 배당으로 소득세를 과세한다, 주주에게.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으로 배당하는 경우에 그 주식에 대한 장부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법문에 넣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종전에는 뭐 그런 규정이 없어서 예규로만 그 해석으로 적용하던 건데요. 자본준비금으로 감액해서 이제 배당을 하는 경우에 그 주식의 장부가액이 그러면 주식을 인수할 때의 그 가격 중에 일부 주발초를 재원으로 배당금으로 받아갔잖아요. 환원을 받아갔잖아요. 그랬으면 결국은 인수가액이, 장부가액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종전의 장부가액에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배당받은 금액을 종전 장부가액에서 차감시켜서, 즉 장부가액이 줄어들어야 된다, 그런 의미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 규정을 합리화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수입배당금, 법인이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해서 일정 부분 입금 불산입 해주는 이유는 이중과세라는 취지이죠. 그래서 그 이중과세를 해소해주기 위해서 일정 금액에 대해 일정률을 적용해서 입금 불산입을 해주는데,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중과세 된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입금 불산입을 제외해주죠.
해서 거기에다 하나 더, 두 가지를 더 추가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은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법인세를 낸 잉여금을 재원으로 주주인 법인이 배당을 받았을 때 그 배당금에 대해서 또 이 주주인 법인이 이제 법인세를 내면 이중과세니까 동일한 재원에 대해서 이중과세니까 배당소득세의 일부분, 배당소득의 일부분을 입금불산입하겠다 그런 내용인데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재원을 가지고 배당을 하는 거니 이중과세 아니다. 거기에다가 얘네들까지 유상감자 시 주식 취득가액 초과금액 그리고 자기 주식 보유법인이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익 그다음에 3% 재평가 적립금을 감액해서 받은 배당 이런 경우에는 마찬가지 이중과세가 아니라 두 번 과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입금불산입에서 제외시킨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얘네 여기하고 그 다음 슬라이드는 그 감가상각과 관련된 그 시행규칙 얘기예요. 뭐냐면 금형 있죠, 금형. 예, 금형을 종전에는 그 개정 전에는 업종별 자산으로 구분해서 그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업종에 따라 금형이지만 어떤 회사는 5년, 어떤 회사는 8년을 기준 내용연수로 감가상각을 적용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금형을 일반 자산의 기준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요 일반 그 별표 5에 보면 여기에 있는 자산들이 이런 것들인데요. 여기 있는 자산들은 뭐냐면 업종이 무엇이든 간에 공통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자산들에 대해서 차량 운반구 등이면 5년, 선박항공기면 12년, 건물인데 구조가 이러면 20년, 철근, 콘크리트 조면 40년을 기준 내용연수로 해라 그런 거잖아요. 거기에 금형을 요 차량 운반구 공구기구 비품 여기에다가 같이 넣어서 5년을 업종이 무엇이든 간에 5년을 기준 내용연수로 적용해라 라고 개정했습니다. 24년 4월 1일 시행규칙이 이때 나왔거든요. 그래서 4월 1일 이후 취득하는 금형부터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업종별 자산 이에는 별표 6이 개정됐다 그런 얘기고요. 뭐냐면 한국표준산업분류가 2024년 7월 1일에 개정이 됐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업종을 이렇게 세법이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이 업종을 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다시 좀 구분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뭐 담배 제조업이 기준 내용연수가 12년인데 뭐 다만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8년을 적용해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뭐 어떤 기업에서 그 직원이 아이를 낳으니까 출산 지원금으로 1억인가 엄청 큰 돈을 줬죠. 그랬더니 그게 이제 막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 그 기업은 그 돈을 전부 다 비용 처리를 받을 수 있느냐. 그다음에 그 출산 지원금을 받은 직원 입장에서는 아무런 세금 부담 없이 그 돈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있느냐. 이게 만약에 추가적인 근로소득이다라고 한다면 최고 세율이 50%잖아요. 절반을 국가에다가 국가가 가져가는 그런 일이 생기면 출산을 지금 지원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그쵸? 이제 그런 일이 생기다 보니,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개정이 돼서, 자, 일단 법인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출산이나 양육 지원금을 주는 경우에 전액 송금으로 인정하도록, 그 한도 없이 인정하도록 하고 있고요. 다만, 근로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지, 그러니까 사규에 이런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대로 지급해야지, 막 뭐 기분이 내키면 줬다가, 뭐 어떨 때는 안 줬다가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고요. 당연히 특수관계자, 이 근로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면 또 해당이 안 되겠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해외 자회사 파견, 임직원 인건비에 대한 송금 산입 요건을 좀 합리화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 이러한 요건을 갖춰야 했는데 거기다 요건을 하나 더 추가한 게 원천 징수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하는 경우에 한해서 인건비 송금 산입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징벌적 손해배상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가습기 살균제 이후로 나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뭘 해서 기업이 뭘 해서 손해배상금을 물어도 그것이 뭐 이렇게 아주 엄청나게 타격을 크게 미칠 정도의 큰 금액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은 보면 뭐 손해액의 몇백 배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러니까 벌로서 손해배상금을 물게 하잖아요. 이제 그러한 것을 법에 가져왔거든요. 그랬더니 세법 입장에서 그러면 기업이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불했다면 그것이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서 전액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냐 그 얘기인데 벌이니까 그죠? 우리 벌금 과태료 이런 거 다 송금 불산이 받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손해배상금 인데 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금이기 때문에 송금 불산입한다라는 규정이 이제 몇 년 전부터 들어왔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 현행 법에 보니까 이러한 법들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어요. 그러니 기업들이 하다 보면 이러한 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도 그 송금 불산입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추가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송금 불산입하는 금액은 얼마냐?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배상금, 실제 발생한 손해배상금까지는 송금이고 그 초과하는 그것이 징벌이니까 그걸 불산입하겠다. 그런데 그것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 불분명한 금액을 이제 불분명할 때 송금 불산입하는 금액을 이제 계산하는 요 산식을 좀 개정해서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해라. 그래서 24년 2월 29일 시행령이 요때 이제 개시가 됐기 때문에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날 이후 지급하는 손해배상금부터 개정된 내용대로 적용되도록 현행화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송금 산입할 때 요건이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그러니까 법인 명의의 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해서 관련 비용을 송금에 산입하려면 반드시 요건이 있죠. 임직원 전용 보험을 들었어야 했잖아요. 그런데 24년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 24년 신규 구입하는 차량부터는 취득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이다. 그러면 반드시 녹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 요건이 되는 거죠. 8천만 원 초과되면 업무용 임직원 전용 보험도 들어야 하고 그 다음에 전용 번호판도 부착해야 되고 둘 중에 하나라도 요건을 어기면 10원도 관련 비용을 송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에 대해서 우리 송금 산입해서 과세를 이연하도록 하는 법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 법이 기존에 이렇게 8가지 법만 열거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거 하나 더 추가됐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근거해서 받은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송금 산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 얘기고요. 따라서 이제 세무조정하실 때 국가 보조금을 받은 게 있더라. 그러면 송금 산입에서 과세 이연할 수 있나 검토하실 때 반드시 이러한 열거된 법에 근거해서 받은 보조금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진행 기준 적용해서 토지 개발 사업의 손익 인식 시기를 인식을 하도록 인식 시기를 보완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 언제일까요?를 이제 어떠한 형태의 수익 창출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법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건설 등 용역 제공의 경우에 작업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데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 1년 이내 건설이면 인도 기준으로 회사가 장부상에 계상했다. 그러면 인도 기준 허용하고요. 작업 진행률을 계산하기 곤란하다. 그런 경우에도 인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요 진행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사유를 더 추가해서 넣었는데요. 요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두 가지래. 한 가지요. 한 가지인데 프로젝트 금융 투자회사가 토지 개발 사업 수익 비용을 작업 진행률에 따라서 장부상에 계상을 했어요. 그렇다면 완공 전 양도된 토지의 매각 수익에 대해서도 진행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이 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법인세법의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법인이 투자세액공제를
받았다가, 그죠? 받았다가 나중에 이것이 투자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네라고 거부당했을 때 결국은 과소신고 또는 초과 환급 신고했던 그 과소신고 부분에 대한 가산세를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산세가 적용되는 사유가 이제 추가로 신설된 규정이고요. 사실은 이건 작년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고자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이제 그 시설 인정받을 것을 조건으로 통합 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사전 세액공제를 신청해서 사전에 신청을 해서 세액공제를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해당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당초에 사전에 신청했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래 공제 받을 수 있다라고 국세청에서 답을 세무서에서 그죠 과세관청에서 답을 내려줬잖아요. 그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해당 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하지 못해서 납부해야 되는 경우, 그죠? 납부해야 되는 경우 이것이 납세자의 그 법인의 그 귀책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좀 세부적으로 봐야 되겠죠? 네. 이상으로 1차 강의는 마치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차수부터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